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해산 굉장히 세게 요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홍준표.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이준석, 연대설 계속 나오는데 어젠가요? 페이스북에 그 신익규 변호사께서 이준석에 대한 제명 정원이 60만 4,630명인데 왜 제명 안 하냐 이런 비판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공인들 내지는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잘못했을 때 거기에 책임을 물리는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나와서 한마디를 하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도 영향력이 일부 있을 텐데 대선 주자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 영향력의 면에서. 근데 그 자리에서 언어 성폭력 발언을 했다. 그건 팩트입니다.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해명도 석연치 않죠. 뭐 처음에는 뭐 커뮤니티에 있는 걸 긁어다가 물어봤는데 왜 긁혔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뭐 이재명 대통령 쪽에 대한 뭐 검증 차원이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국민들을 가지고 자꾸 현혹시키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언어 성폭력 행위를 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64조의 제명이라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초특급 막말에 대해서 초특급 망언에 대해서도 국회가 아무 조치를 안 한다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더 큰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제명을 안 한다고 하면요. 국회는요. 어떤 발언 정도 했을 때 그러면 제명을 하는지 저는 기준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제명을 하든지 안 할 거면 어느 정도 수위가 돼야 제명을 하는지 기준을 밝혀야 될 것이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 개인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에 전 생방송을 금지시켜야 된다고 봐요. 녹화 방송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녹화 방송만 해라. 왜냐면 지금도 그 발언이 삐처리가 돼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생방에서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방송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대선 주자든 정치인이든 일반인이든 누구든 간에 이 마이크를 가지고 그런 식의 그 많은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사실은. 마이크를 대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냥 뭉개고 가겠다? 이건 60만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회가 책임 같이 지는 겁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과. 전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될 시점이다. 60만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맞아요. 보세요? 이게 기준이 5만이거든요. 12배가 넘는 분들이 청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진단하기를 이준석 의원이 그러면 이른바 쫄려 있는가, 뭐 위기감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유만만하다. 지금 이걸 국회 윤리특위에서 이게 소관 그 위원회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제명안을 올릴지 말지. 그런데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지금 1년 이상 뭐 여야 이제 어쨌든 그래서 빨리 구성도 해야 되고 이건 뭐 이준석 제명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되는 법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요건이 거의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전체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재적이 되다 보니까 헌정사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제명이 됐다. 그때는 또 다른 결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게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자신만만하구나. 이게 왜냐면 방송 패널들도 그런 언사를 하면은 바로 잘리는 거예요. 다는 근데 지금도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고 실제로 그런 망언해가지고 쫓겨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방송가에서 퇴출된 완전 퇴출인 거예요. 퇴출각인 건데. 그러니까 생방에서 무조건 퇴출해야 돼. 그렇죠. 퇴출각이죠. 위험한 거. 그런데 이렇게 여유를 좀 부리는 상황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국회의원들끼리 동업자 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YS 이후에는 제명된 예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 이준석 의원이 자기가 제명이 되면 오히려 이거를 정치적으로 활용을 해서 내가 국회에서 잘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키워준다 뭐 이런 거죠. 정치 행위를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머리 구조에는 얼마나 정치공학적 사고가 가득하면 그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 저는 그런 의문이 일단 들어요. 네네. 아니 보십시오. 김건희가 주가 조작을 했어요. 김건희가. 근데 김건희가 지금 나와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다 주가 조작 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주식 거래한 사람들이 주가 조작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사안이 다른데 어떻게 국민들이 그 사안을 똑같이 볼 거라고 그렇게 국민 무시적인 생각을 하죠? YS의 제명권과 이준석의 제명권이 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아니, 차원이 다르죠. YS 제명권은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서 YS라는 정치인의 배지를 강제적으로 뺏는 사실상 쿠데타의 연장으로서 한 것이고 강탈행위고 네. 이준석의 발언은 본인이 스스로 나가서 언어 성폭력 발언을 했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피해 입힌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은 이준석 키워주는 거고 괜히 긁어부스럼 내는 거니까 오히려 놔둬야 돼 라고 하면 네. 아니 국민들이 주가 조작과 주식 투자도 구별을 못하는 바보입니까? 어떻게 국민을 그렇게 봐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정치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이게 공학적 사고가 탁월합니까? 아니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건데 그럼 윤석열도 생각해 보시죠. 윤석열 처벌하면 윤어게인들이 일어나고 이거 더 썩나니까 그냥 냅둬야지. 어떻게 처벌해? 더 썩나는데 네. 그럼 그렇게 놔둬야 됩니까? 아니죠. 내란에 대한 책임을 안 묻습니까? 그런 식의 정치공학적이고 타협적이고 누구라도 끌어안고 가자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네. 이준석을 여기까지 키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치, 저기서 그걸 반정치라고 규정하는데 반정치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우리 사회가 선을 긋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다시는 네. 제2제3의 이준석을 막고 그런 망언, 그런 막말, 뭐 막말로 네. 하기에도 이건 너무 표현이 부족해요. 언어 성폭력 발언, 네.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그 삐처리 네. 이거 막을 수 있다. 네. 저는 만약에 이준석 사례를 우리가 가볍게 넘기잖아요. 제2제3의 이준석 더 나오고 심지어 그 행위를 한 이준석 의원도 앞으로 간땡이가 네. 붙는 게 아니라 간이 배 밖에 나온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것은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 맞다. 네, 그렇지 않다면 또 하거든요. 더 하죠. 아니 네, 만만하죠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만만하고 내가 이런 정도 발언해도 아무도 못해. 우스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YS 돼.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이거는 기가 찬 논리입니까? 윤석열을 키운 괴물과 똑같은 괴물 또 키우고 있는 거죠. 준석열.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준석열이라고. 준석열. 제2의 윤석열, 준석열, 양두구육. 또 키워요. 하여간 이름도 잘 만들어. 그 하나 더 있어요. 네. 홍준석열도 있습니다. 홍준석열? 사자네. 홍준석열. 너무 신기한데요. 딱. 네, 홍준석열. 저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요. 잘못 있으면 처벌 묻는 거고 그러니까. 잘못 있으면 제명하는 거예요. 네.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탄압이 됩니까? 사안이 다른데. 맞습니다. 그걸 같다고 주장하는 게 국민 기만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제 표징 이런 말 하면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말 하면 큰일 나. 라는 어떤 로직이 정치인들 사이에 인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함부로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정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소위 그 펜포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커뮤니티의 어떤 그 논리에 기반해서 잘했다 한다고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그건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적 철퇴가 필요한 거다. 아니 그 장성철 소장님인가요? 그분이 이런 발언도 했잖아요. 이준석 의원 그거 자신 있고 좋은 발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계속하고 다니라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못하잖아요. 네. 본인이 못할 말을 그날 왜 했냐고요. 물어봐야죠. 그래서 제가 국회에다 그랬어요. 아니 제명할 자신 없으면 윤리특위는 만들고 그건 할 일은 하시고 청문회라도 하라고요. 청문회라도. 저라도 나가서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부글부글하고 저런 정치인 다시는 나오면 안 된다. 저 정치인을 키운 건 사실은 제도권이고 언론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아무 조치 없이 또 넘어간다? 저는 끔찍합니다. 끔찍하고 그게 우리에게 예를 들면 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요. 예를 들어 119 난동을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 긁어부스럼 나니까 처벌하지 네. 말고 넘어가자. 그럼 저 사람들이 또 안 하겠습니까? 전 이거 굉장히 저는 우리 사회가 아닌 거와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가야 된다. 네. 전 그렇게 봅니다. 하댕TV님이 속이 뻥 뚫리고 머리가 시원해짐 크크크 그냥 제명해 이렇게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반복되니까 재발 방지 그때 위해서도. 이준석이 이런 말 해가지고 큰일 났었어.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라는 어떤 컨센서스가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